의혹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전국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YTN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3자 MOU 체결을 위해 서울에 출장을 가시게 되어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군수께 질의하고 답변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하지 못한 분야는 군수 참석 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산업과 문화관광과 문화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은 직원 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먼저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 결과 유인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는 지난해 시정 조치 요구를 7건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4건은 완결하고 계속 추진하면서 3건은 지금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법조타운 조성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법조타운에 대한 이 학부모들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한 정보 공개 또 장소에 대한 우려 이런 데 대한 반대 해소 방안을 강구하라 그런 이야기 지적했었고, 법조타운 조성시 지형과 지층은 성산마을로 이렇게 옮기고 교정시설은 12km 이내에 외곽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라 그런 말씀 지적이었었고, 법조타운 조성을 찬성하는 반대하는 이런 두 단체를 통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조타운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저희들이 투명하게 지금까지 공개를 해왔습니다. 또 구치소 설치에 따른 이 반대 요인에 대한 불안 심리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조타운 내에 치안센터를 설치한다든지 국도 사무소가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이런 것, 그다음에 안전 대책 이런 걸 여러 가지 방안을 법무부와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법조타운 형식으로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지층, 그다음에 구치소, 보호관찰소 이런 게 밀집되는 게 이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구치소만을 외곽 지역에 설치할 경우 법조타운화 이 자체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외곽으로 지금도 그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옮긴다 해도 그게 주민들이 반대 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근본적으로 성산마을 축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이 이 부지를 추천을 해서 법무부에서 이렇게 확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한 보상, 이 축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마을 전체에 대한 이런 보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원지층만 올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보상금이 약 200억 가까이 집행되는 등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군의 입장, 군의 권한에서 지금 이 대상지역 이전 이거는 검토는 불가능한 그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반대단체의 대화는 지난해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법대위에서 여기에 대한 대화 제의가 있어서 지난주 아마 실무적인 대화가 한 차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이 대화를 진행해 가면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 33쪽에 그 첫 번째 조치 사항 한번 묻겠습니다. 그 법조타운 조성 사업 그 추진 방안 검토라는 이런 그 제목에다가 본 의원이 작년에 이 좀 지적한 사항들인데요. 여기 법조타운에 대한 학부모 모임 시민단체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 학부모 모임의 법조타운 조성 장소에 대한 우려, 저 자리에 대한 우려, 그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놨는데 그 조치 결과가 그게 뭡니까 이게? 조치 결과가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그게 조치 결과입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게 지적하신 대로 정보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래되지 않는 한 모든 정보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치 결과 한번 보세요. 법조타운 형식으로 조성을 위해서는 그 단정을 해갖고 법조타운 형식으로만 해야 교도소를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노차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우리가 구치소, 교정시설만 올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할 이유도 없고요. 조치 저희들이 조치 결과라는 것이 다양한 모색을 하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딱 정해놔놓고 지금 무조건 그냥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원지청, 구치소, 보호관찰소 이게 필수적이다라고요. 교도소가 어떻게 모두가 이렇게 세트로 갑니까? 때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떤 환경이나 특성에 따라서 교도소만 외곽으로 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법조타운이라는 것은 대도시의 지가가 비싸고 협소한 공간에서 그런 법률적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타운 형식으로 묶는 것은 있지만 우리 거창이 그 대도시처럼 공간이 협소하고 땅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지원지청 기존에 놔두고도 외곽에 4만 평 이상짜리 땅이 86필지나 있다라는 사실 모르십니까? 그런 곳에서 찾아야지. 그러고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면 이렇게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를 하니까 좀 다른 방안도 한번 찾아보자 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색해봐라 했는데 똑같잖아요. 근데 자, 그 말씀은 아까 그리고 두 번째 조치 요구사항 한번 보세요. 거기에 법조타운 조성 시에 지원지청 요거는 그냥 성산마을 기존에 저 계획대로 하고 12km 이내 이거는 이제 한 최소의 어떤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멀리 떨어질수록 더 좋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동차로 한 20분 내외 거리가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법무부에 이렇게 예시되어 있는 자료들도 보고 하는데요. 이렇게 본 의원은 작년에 대거 양보를 해가지고 12km 정도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라 그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해놨습니까? 답변하세요. 예, 그 법조 관련 기관들을 한데 묶는 이런 것은 국가의 정책 방향입니다. 정책 방향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 국가의 정책 방향이 우리 군의 여건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우리 군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하는 집단 악취로 인한 민원 해결하면서부터 또 지금 현재 있는 지원지청이 노후화돼서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 또 학교 지금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런 보호관찰소 이런 시설이 부적정한 것 이런 부분들 그런 조건들이 다 맞아서 그래서 구치소를
그 국가 국책 사업인 구치소를 유치해 오면서 그런 타운화 형식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현안들을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시작한 것이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12km 이내든지 뭐 20km 이내든지 옮긴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이 반대하는 범대위에서 최근에 뭐 그 폐석산 부지를 대체 부지로 이렇게 추천을 대체지에 했고,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거론 확인하고 여기에 있는 사안만 그렇다는 갖고 말씀을 이야기하십시오. 예. 거기에 보니까 그 있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아니 그래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치한 것만 읽어보십시오. 어떤 걸 말입니까? 그 조치 결과 안에 있는 거요. 아까 제가 세 번째 동그라미요. 예. 아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산마을의 축사 문제, 축사의 그 악취 문제. 그럼 악취 문제 차라리 주민들이 악취를 맡는 게 낫지 교도소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좀 먼 곳에 좀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러고 맞아 떨어졌다고요. 우리 지역하고 맞아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건이 그 교도소라고 하고 그렇게 서명을 받고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맞아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 그런 여건이 국가의 정책 방향과 또 우리 군의 현안 해결 이런 걸 여러 가지 또 지역의 균형 발전 또 그래, 앞으로 좋습니다. 예, 그 의도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에 거기 그 세 번째 동그라미 마지막에 사업 대상지 이전에 대한 검토는 불가능한 단계다. 자, 엊그제 법무부에서 7분 왔다 가셨어요. 그 불가능한 뭐하러 옵니까? 아니 그 뭐하러 옵니까? 저희들 판단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지금 법무부 소관이지만 우리 거창군에서 나서가지고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이끌어내도 뭐 할 건데 법무부에서까지 내려와 있는데 여기 지금 조치 결과에 그 거창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집행부 그 주관하는 사람이 이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지금 딱 이래놓고 있어요. 이래가 믿고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아니, 또 뭘 갖고 올지 불안해 살겠어요. 그게 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그럼 법무부 그 담당자들은 그럼 뭐 저기 꿈꾸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 뭐하러 내려왔습니까? 그 부분은 불가능한데. 반대하는 측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아니겠습니까? 민원인이기 때문에 와서 그러면 거창군에서는 왜 그러고 있습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이 코앞에서 그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도 법무부 담당자들 내려올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그 예, 이상입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그 창군 전체를 대변하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이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홍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준표 도지사 취임 때 나는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는다. 정치인이라면은 국민이 원하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이용기 군수 취임 때마다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건 기억납니까? 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래 그런 걸 다 듣고 기억이 나면은 아무리 집행부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든 어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왜 그 저 뭐 위에 사람 한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해요? 자기들 입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국민들 놀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 선거 때마다 이렇게 공약하고 취임 때마다 해놓고. 그러면은 홍준표 도지사가 그 무상급식 예산으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 예산을 집행하고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선별적 교육복지에 세기를 박으려고 했죠. 아마 그런 뭐 지사님 생각이 아마 그래서 이렇게 그래 이렇게 세기를 박으려고 하다가 학부모님들이
반발이 심하고 이렇게 하니까 졸속으로 서민 자녀 지원 카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나마 뭐 생각하기 차이 아니겠습니까?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무상급식을 없애 가지고 이렇게 한번 활력하다가 이제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큰일 났다 싶어 가지고 졸속으로 이렇게 빨리 만든 게 이게 서민 자녀 카드 아닙니까? 아마 이제 이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그런 취지를 아마 의원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게 안 돼서 이렇게 못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예, 그래 좋아요. 그러면 신분의 상승 또 예. 교육 기회 균등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예.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 것을 저희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에서만은 보편복지고 꼭 지키겠다고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현재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는 보류 중이고 예산도 도비만 집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군비와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도에서 그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통과됐고 예산도 통과돼서 도비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2억 7천만 원 지금 내려왔는데 그걸 해서 지금 우리 군에 2,22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3억 3,300만 원, 한 3억 3,300만 원 정도 지금 예민동락 카드로 학습 교재 구입부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좋아요. 그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1월 19일 날 신설 협의회 요청서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로 네. 또 2월 5일, 3월 6일에 보건복지부 검토 협의회 개최하고 이에 그러면 5월 11일 날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가 내려왔잖아요.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네, 예. 그러면은 카드 신청을 언제 받았어요? 그 이전에 받았습니다. 그래 언제요? 언제? 날짜가 3월 말에서 4월 초경에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 보건복지부 성인이 안 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 서민자녀 교육 지원 신청을 받았어요?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승인하고 이거하고는 직접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왜 연관이 없어요? 그 성인이 내려와야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지. 네, 그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그렇게 추진한 게 이게 절차상 위법이지 않냐 이런 말씀인데 보건복지부 그거는 성인이 나가지고 아니다는- 카드를 받아야 그 신청을 위법이 아니죠. 예? 그렇게 해서 먼저 승인을 받고 했으면은 좀 우리 사업 추진하는데 또 이게 신청하고 이런 하는데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그게 위법은 아니다 이런 말씀. 왜 위법이 아니라요? 위법이 보건복지부 장관 성인이 내려와야 위법이 아니지. 네, 그 부분은 이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또 가북에 그 연봉 6천만 원짜리 자녀가 그 카드 신청해가지고 카드 받은 적 알고 있습니까?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공무원 하는 일이. 아니 그게 예? 이제 이게 전산으로 산정하는 것에서 입력이 좀 잘못돼가지고 입력이는 무슨 입력 그런 핑계를 대지 마세요. 예, 학부모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남편이 서울에서 6천만 원짜리 연봉을 받는 그런 분이라서 안 된다. 그 사모님께서.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일단 신청해봐라. 그래가지고 카드가 도에서 왔잖아요. 자택으로. 알죠?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카드 어디 갔어요 지금 그거? 그걸 회수를 했죠. 왜 해주셨습니까? 공무원이 신청하라 해서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니까 카드가 발급됐더라도 그런 조치를 해서 탈락을 그런 시킨 거예요. 엉터리 같은 대답을 좀 하지 마세요. 시인을 할 거나 하고, 공무원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시인을 해야지. 카드가 그 도에서 집에 도착한 걸 뺏어가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부모 입장에서.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입력을 하고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거는 뭐 그래 맞고. 부모 입에서 6천만 원짜리 연봉자라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공무원이 무조건 신청해보라 해갖고 이런 결과가 난 거 아닙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뭘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변상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의원입니다. 그 법조타운 유치 추진 사항에 대해서 그 241조 이거 지금 보면은 뭐 현 추진 사항은 이런 거는 뭐 책자에 보면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보훈의원이 보기 진짜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 우리 지금 구의원들이 11명입니다. 그 11명 중에서 9명이 찬성을 하고 일을 추진을 하라고 딱 의회에서 결정은 난 일을 갖다가 왜 1년 동안 끌어가면서 이 고생을 하는지 내가 진짜 답답합니다.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빨리 좀 추진을 안 하고. 이런 걸 일을 빨리 추진을 했으면은 이런 불상사가 잠깐 의사진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변상원 의원입니다. 그 잠시 제가 또 목소리 높여 죄송합니다만은 그 제가 좀 밝힐 것은 좀 밝히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인으로서 이야기할 때 옆에서 좀 참견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먼저 부탁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법조타운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서로 의원들끼리 열을 받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잘못됐다고 아까 지적한 원인은 6대에 걸쳐서 이미 이거는 끝난 이야기입니다. 6대에서 이미 결정돼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상황이었었고 저희 7대에서는 왜 이게 좀 조속하게 빨리 진행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상 이 법조타운 문제가 나오면은 꼭 반대하는 의원이 계십니다만은 이게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일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국민을 갖다가 분열시키는 것밖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고다부터 안 돼서 그 법무부도 찾아갔었습니다. 법무부에 간 것도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만 가는 게 아닙니다. 법조타운 이거 추진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무소속도 같이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날 간 것도 우리 11명 중에서 9명이 갔었습니다. 9명이 가가지고 이걸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여러 일에서 찬성을 해야 된다 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십사. 가서 건의를 드리고 오는 그런 상태이고 법무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찾아와서 참 고맙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는 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모일 때마다 이런 법조타운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저 본 의원으로 봐서는 너무 한심하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미 진행될 것은 진행을 시키고 어떻게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법조타운을 하면은 거기에 인센티브로 좀 어쩌면이라도 좀 받아와서 우리 거창군을 위해서 좀 활성화를 좀 시키면 안 좋겠느냐 이런 힘을 모아야 될 입장에서 서로 분열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장조 산업과장님 이런 소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자꾸 이렇게 하고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다수가 이야기하면은 중간에 끊임없이 추진을 해서 빨리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잠재울 수 있도록 일을 추진을 해야 원칙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수장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법조타운 이 부분은 구치소 신축공사가 법무부에서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접수를 해가지고 기술 검토까지 끝내고 지난 4월 15일 날 입찰 공고를 하려고 예정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반대 측에서 어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아마 그게 지금 일시 중지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 단체들이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대체부지도 이렇게 내라 그래서 패스한 또 그 위에 또 네 군데가 더 내가지고 아마 아까 김양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에 내려와서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아마 곧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론이 이루어져서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추진 이런 게 아마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군이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 공사 자체는 전부 이제 법무부에서 또 관련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갈등이 해소되고 또 저희들 군에서도 말씀을 지난해 군수님 담화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법조타운과 관련된 모든 추진 과정에서 군에서 책임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 의원이 이제 보기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모든 일은 다 그렇습니다. 찬성하는 분은 묵묵하고 말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제 하겠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자꾸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여론을 시켜서 이걸 만들려면은 이게 좀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뭐 취지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이 법조타운 일은 이미 일은 지금 진행되고 우리 거창군에서 이미 확정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하고 이제는 힘을 한껏 모아가지고 법조타운 그 법무부에다가 질의를 내서 법조타운 그 근방에다 하다못해 인센티브를 뭘 줄 것이냐 어떻게 해서 우리 거창군을 좀 더 발전시키느냐 이런 데 힘을 좀 쏟아서 모아야 될 거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과장님 그 반대하는 의원 뭐 여러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듣지만은 지금 이런 끊임없이 추진해서 하루속히 좀 일이 진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현남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뭐 골치 아픈 부서 과장이라서 참 골치가 아픕니다. 지난해 그 법무부에 그 도의원, 군수님, 공무원, 군의원들 갈 때 이 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법무부 방문 계획을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했죠. 예. 그럼 이제 군의원들한테는 뭐 같이 동행할 건 아니냐 그냥 협조상으로 하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변상은 의원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을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의원들은 집행기관도 아니고 국민들의 대표자로 이 자리에 앉아와 있는 겁니다. 일개인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 자, 국민들 중에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여기 방금 찬성하는 의원이라고 뭐 9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데 과연 그분들이 그러면 반대하는 국민도 대변인으로 와 있고 찬성하는 국민의 대변인으로 와 있으면 과연 반대하는 분들하고 앉아서 진지하게 왜 반대하는 것을 토론 한번 해봤는가 내가 묻고 싶습니다. 찬성을 위한 찬성이었고 본의원은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집행기관에서 군의원들이 가작해도 가면 안 됩니다. 왜?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군의원 국민들의 대표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빨리 추진하자고 제의할 수 있습니다. 군의원들이 집행기관에 찬성을 개인적으로 한다면 빨리 왜 집행 안 하나 요구할 수 있지만 법무부에 가고 국민의 대표로 앉아있는 대변자가 반대하는 국민도 있는데 그거 올라가고 와 빨리 추진하나. 과연 이런 군의원들이 군의원 대표입니까? 제가 과격한 말을 했는데 그러면 찬성을 해도 좋으면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하는 집회에 가서 참석해보고 뭐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들어보고 국가와 군과 반대하는 국민들의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군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법조타운 관련 교정시설 견학을 지금 몇 회에 갔다 왔습니까? 공무원 포함해서 다. 자료 예, 조금 예, 자, 자료 말씀해 보세요. 찾아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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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한 거로는 지금 여기 저 갔다 온 데 다 가고 저 서류로 다 받아놨습니다. 지금 네. 방문자 그걸 예. 이 자료로 근거한다면은 20일에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20일에 공무원 3회 결속 강화 훈련까지 네. 여기 보면 거창군 노인회, 거창문화원, 가족 면민, 거창군 보훈단체 3군데, 거창 여성단체 32명, 거창군 학부모 운영위원, 나구회, 뭐 자율방범대, 공무원 강화훈련부터 해서 쭉 갔다 왔는데 이 경비는 어떤 경비로 군의원들이 갔을 때는 물론 뭐 군의회에서 지출할 수도 있는데 이 경비는 어떤 경비로 지출했습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아마 우리가 간 게 한 4회 우리 군비를 이제 그게 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한 4회 정도 가고 나머지는 그 가시는 분들이 어떤 순지 견학이라든지 갈 때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자료를 아마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거창문화원 아예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또 갔다 왔으면 자율이라고 하겠는데 뭐 좋습니다. 자율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갔다 온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뭐라 하던 거예요? 뭐 어차피 만나봤을 겁니까 담당 예, 과장님이시니까. 예, 그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가보지 않고 지금 여기 앉아서 막연히 뭐 교도소 이러니까 그 생각했던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 안 좋더라고 하는 분은 어떤가요? 아니 그거는 뭐 가서 보시면은 뭐 의원님도 가보셨겠습니다만 그 일상 생활 안에 그런 시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혀 그 옛날에 상상하던 그런 뭐 형무소 같은 그런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건 아니더라. 뭐 사람 사는 데구나. 뭐 그렇게 느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김학란 의원한테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김학란 의원이 참 상당히 노력하는데 연이어서 제가 요거 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말입니다. 임내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갖고 교정시설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지금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가 간단하게 해서 2013년 12월 기준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의 교정시설로서 교도소 36개, 구치소 11개, 지소 세개 등 50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도시의 지속적인 평창으로 거창하고는 다릅니다. 이나여 주거가 밀집한 도심지에 교정시설이 위치하게 된 경우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관련 민의를 잇따르고 있어 법무부 해당 지방단체 및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분명히 야기되기 되기 때문에 이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본인이 하는 바는 마산교도소도 민원 때문에 결국은 어령 쪽으로 나갔고 진주교도소도 우리 부군수님 잘 알겠지만 옛날은 외곽에 있다가 도심 팽창함으로써 어령 쪽으로 지금 옮겼고 대구 화흥교도소도 성주 방향으로 지금 옮길 계획이 있고 대구 화흥교도소 말입니다. 그리고 군의원들 견학관 은주도 처음에는 말씀하실 때는 은주교도소 옆에 시청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학교도 있다 했는데 거기도 결국은 본 의원이 견학 갔을 때 원주도 지금 산속으로 옮기는 계획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금 국회의원들이 전국적인 어떤 현안이 되기 때문에 법안까지 지금 법 제안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거창은 왜 지금 저 자리냐 이깁니다. 물론 얘기하게 된 성산말 다 좋습니다. 자, 방금 모 의원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미 결정되고 왜 하느냐 해야지. 그럼 결혼 한 번 하고 나서 결혼 잘못했다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됩니까? 뚜드맞아가면서 왜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어떤 군에서도 이전하는 척이라도 해주든가 정말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든가. 거창 진짜 큰일입니다. 예, 일단 다시 질문하기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네, 다른 의원님 네, 최강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최강렬 의원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실 그 법조타운 문제는 그 뭐 올릴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오래 참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본의원이 볼 적에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뭐 찬성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 본의원도 5분 자유 발언을 하면서 뭐 조속 촉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전에 또 우리 뭐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도의원까지 뭐 군수 뭐 의원들 다 가서 군의원 9명이 가서 또 의사 표현을 하고 빨리 촉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저 나머지 예산 60억인가 그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어요. 예. 여하튼 이 문제는 본의원이 볼 적에 6대에서 이미 이게 그 참 누차 그 보고도 받고 토론도 하고 이래서 이미 그 행정적으로는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 국가 사업으로 해갖고 국책 사업으로 결정된 걸 지금 뭐 옮기니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정말로 우리 군이 막 혼란 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변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전격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예. 이미 결정된 기고 한데 지금에 와서 자꾸 논하면은 이게 혼란스럽고 일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보상금도 지금 200억이나 지출되는데 그게 뭐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6대에서 이미 끝났으니까
절차가 다 끝났으니까 그만 그런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뭐 법조타운에서 잠시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 법조타운 추진 과정은 뭐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뭐 과정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뭐 논의할 그런 시점입니까? 지금 찬반의 개념, 찬반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 지금 이미 결정하고 이때까지 4년 동안 진행해왔던 이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는 그런 개념이지. 지금 와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그 군수님을 비롯해서 소위원님 2분, 군의원님 9분이 올라가서 그렇게 한 이유도 그걸 찬성이나 반대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왜 국책 사업으로서 이미 4년 전에 결정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온 걸 빨리 추진하지 않고 있느냐, 빨리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빨리 이 지역의 갈등을 없애고 간다. 그런 뜻에서 이 거창 지역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또 그 집행을 하는 책임자가 가서 서영교 의원도 만나고 또 법무부에 또 그런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또 법무부에서 우리 거창 지역의 전체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 또 집행을 하는 책임자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걸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지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논란은 찬반 개념이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부지 이전을 논의할 그런 시점도 아니죠. 지금.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언급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민원인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 부분은 법리에서 법무부에다가 또 성규현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건의를 받아들여서 대체부지로 1차로 폐석산 부지, 2차로 네 군데 이렇게 5군데입니까? 이렇게 내서 법무부에 다녀갔습니다. 아마 그 결과는 법무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됐습니다. 일단 뭐 그런 것 같으면은 지금 뭐 와서 국민들이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추진을 해서 봉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빨리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생각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전번에 그 장군 대표단이 올라가서 방문을 했고, 저희들도 공식적으로도 문서로 법무부에 빨리 좀 해달라고 촉구하는 그런 서한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게 뭐 법무부에 빨리 건의를 하시든지 했고, 국민들이 더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봉합할 수 있는 그런 뭐 촉구 공문을 내든지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위기를 한번 바꿔서 다른 업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지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여름 방학 때 되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스탠퍼드 대학교하고 원래 이제 끝이고 새로 예일 대학교하고 뭐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래서 이제 스탠퍼드 대학과는 4년간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 이건 미국 이제 서부에 있는 인류대학인데,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미국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그러니까 인류대학 예일대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팀이 미국에도 예일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린스턴 대학 해가지고 처음 한번 돌아봤고, 그래서 예일 대학에 있는 관계자 교수도 와서 서울에서 저도 만났고 본수님도 만났습니다. 이게 그게 진행되면은 앞으로는 미국에 있는 동부에 있는 예일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 여름 방학이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그래서 올 여름 방학은 그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올 여름 방학은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 고등학생 2학년 우리가 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미국 동부에 있는 대학 이걸 전부 한번 방문을 하고
입시 설명회도 갖고 또 그와 관련된 기관 시설 이런 데 한번 쭉 가서 견문을 넓히는 세계적인 그런 견문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학생들한테 올해는 제공을 하고 내년부터 이 예일대학교하고 이야기 진행되면은 MOU를 맺어서 내년부터 스탠퍼드 대학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그럴 계획이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계속 뭐 4년 동안 추진을 하고 하다가 갑자기 또 이런 대상 학교를 바꾸면은 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좀 계속 영어 캠프나 이런 게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꾸는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저희들도 스탠퍼드하고 조금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스탠퍼드 대학 측에서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할 때도 그 세월호 사건 나고 뭐 포격 뭐 한다고 하고 뭐 이래 가지고 상당히 꺼려 하더라고요. 이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올해 이렇게 또 했다면 지금 뭐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스탠퍼드 대학을 마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동부 쪽에 있는 대학으로 이렇게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지금 원하지 않아서 지금 재계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렇습니다. 예. 여튼 원래는 예일대학교하고 뭐 추진을 잘 해가지고 원래는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뭐 더 지난해와 같이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더라도 좀 잘 추진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좀 잘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법제타운과 무상급식 여러 가지 우리 창조 산업가에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미련도 많고 한데 법제타운은 하루속히 빨리 가닥을 잡아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민들 갈등도 없고 하루속히 어떤 식이든 가닥을 잡아갖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 좀 하십시오. 네, 예? 잘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오늘 뭐 행정사무감사로 사실상 따지면 전체가 법제타운 문제인데 하루속히 뭐 가닥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 조례에 없는 부분인데 그 장군에서 전국 80여 개 지자체 중에서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 관측소를 어렵게 거청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죠? 예. 예, 했는데 한국전문연구원에서 감옥산에 설치하고 있는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 관측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감옥산에 한번 가보니까 풍력 단지 조성 사업과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 관측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현재도 추진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획이?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가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기초 보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아마 10월 말쯤 끝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관측 시스템이 추적기가 이래 들어오고 나면은 시험 가동하면 내년 6월쯤 되면은 그게 작동할 겁니다. 아마 레이저 추적 관측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레이저 파란 불이 직경 1m 불이 아마 밤에 되면은 하늘을 향해서 쏘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예. 좋은 풍광을 아마 연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이저 관측소하고 월성 창의 우주과학관하고도 관련이 좀 있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전국에서 유일한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 이런 겁니다. 이 시설이 들어선 조건이 청정하늘이어야 됩니다. 청정하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거창이 청정하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청송 수련회에 있는 이런 전문 시설 이런 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 거창이 천문 우주 문화도시 이런 개념을 갖도록 발전적으로 지금 해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위성 레이저 추적 관측소가 완공되면은 월성 창의 우주과학관하고 가망성 풍력 단지하고 또 창포원 빼제 산림 레포츠 파크 사업하고 연계하면 상당히 좋은 관광 상품으로 될 것 같은데 참 아이템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관광 상품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막산 주변 일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우주 관련 이런 행사들도 많이 좀 유치를 해서 우리 거창이 청정 또 이런 국내 유일한 이런 시설 이런 걸 둘러보고 오는 학생들도 올 뿐더러 학부모들도 와가지고 이게 우리 거창이 마련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을 구경도 하고 또 체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본 사업을 잘 추진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좋은 볼거리도 제공하고 관광 상품화를 만들어서 거창군이 관광 명소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꼭 챙겨 주십시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네, 표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45페이지에 에너지 자립 도시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에너지 자립률이 2%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2020년까지 30% 달성한다고 언론을 통하여 공포를 하고 꼭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잘 지켜 나가고 있습니까? 예, 뭐 이게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의욕적으로 이렇게 도전적으로 목표를 잡지 않았나 이런 뭐 말씀을 의원님께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2035년도에 우리 국가의 에너지 자립률이 11%, 도는 이게 15%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도 이렇게 30%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그 가막산 풍력 단지 조성이라든지 우리가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패시브하우스 단지 조성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에너지 전략 사업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우리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목표 달성은 무난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해나가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또 에너지 자립 마을을 10개 마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그 몇 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작년에 그 신원 신기마을 산촌 생태마을입니다만 여기 50가구의 에너지 자립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해서 거창군 1호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송정 택지개발지구 여기에 패시브하우스 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 단지 이거는 패시브 하우스에다가 태양광 태양열 융복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거 그 송정 도시개발지 패시브 하우스 그다음에 지금 그 신은 청년마을 네. 그다음에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게 지금 성산마을 우리 법조타운으로 이주하는 성산마을에도 에너지 제로 하우스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동변 28호 이렇게 여기도 태양광 태양열을 복합해서 4개 마을을 더 조성하고 또 금년도에 그 공모 사업으로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수성대 건역에 있는 그 장기리에 있는 장기 창촌 사마 또 거차 강동 이렇게 5개 마을을 내년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10개의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동변마을이라 하면 그 죽동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한참 그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6년도까지 목표를 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사업비를 확보하여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지금 이제 공모 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3년 연속 이렇게 그 에너지 자립 마을을 하는 이런데 연속으로 공모에 대해서 10개 마을 달성한 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 한 번 선정도 어려운데 3년 연속 그 선정된 성과에 대하여 격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과장님, 그 본의원이 그 마을을 그 방문하다 보면 대부분 노인들 뿐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노인분들이 그 전기세를 절감을 위해서 그 겨울에는 전기장판도 제대로 못 돌리고 또 여름에는 또 그 선풍기도 제대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소수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 앞으로 정부의 그 정책 방향도 이제 에너지 복지로 가는 게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업은 꼭 목표 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단할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 자립 도시 추진을 우리 군에서 선포하고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이렇게 시책들, 사업들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촌에 계시는 어른들이 이 전기세, 말하는 전기세 그게 아까워서 겨울에 떨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서 에너지 복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한 번 투자로 20년 넘게 장기적으로 국민이 그 에너지 복지 수혜를 받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에 확보를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울러 252페이지에 보면 가막산 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장님 그 가막산 풍력단지 조성 사업의 그 현재 추진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가막산 풍력단지는 2메가와트짜리 그 풍력기를 7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설치하는 것 중에 이제 1호기부터 7호기까지 있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밑에 기초 시설을 지금 2, 3호기는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부분들도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이 한 25% 정도 이렇게 25%. 되고 있고 이 연말까지 7개를 다 설치를 해서 상업 시험 가동을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애쓰십니다. 그 어령군에 보면 그 한우산 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그 발전소 주민 그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갈등이 발생해서 그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가막산 풍력단지는 뭐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그 의령이라든지 인근 뭐 무주 이게 아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그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렇게 민원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뭐 있는 거 그대로 공개하고 우리가 똑같은 데 한번 가서 견학도 보고 하고 주민 설명도 듣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바 이런 걸 다 들어서 정말로 이와 관련된 그런 우려하는 그런 민원이 전혀 없도록 해가지고 이제 지난 3월달에 그 군하고 업체하고 지역 주민 남상면 주민 대표 그다음에 신흥면 주민 대표가 MOU를 체결해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력단지나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주민하고 사업자 간에 갈등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 앞으로도 그 본의원이 지적한 우수기 토사 유출 대책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으실 건데 거기까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중식 시간이 다 됐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